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을 배웠는데 이제 리니어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기본적인 그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자.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그 안에 항상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그럼 그 파라미터를 분리하면은 그 파라미터가 디퍼런셜 이퀘이션 쓰는데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으면 특정한 값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특정한 값을 아이겐 밸류라고 하고 그래서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에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지면 그 이퀘이션의 솔루션과 파라미터가 가질 수 있는 값, 그걸 아이겐 밸류라고 해서 그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으로 이제 우리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렇게 볼 때 바운더리 컨디션이 중요한데 그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에서 전부 다 0이 된다라고 우리 충족을 시키면 우리 그 중에서도 특히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셀프 에듀인트 오퍼레이터인 경우, 다시 말하면 P1 프라임, P0를 2차 미분 앞에 있는 함수를 미분한 게 1차 미분 앞에 붙어 있는 함수랑 같은 경우를 우리가 셀프 에듀인트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그때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면 그때 나타나는 게 허미션 오퍼레이터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임의의 리니어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그러면 셀프 에듀인트 오퍼레이터의 폼으로 쓸 수 있냐? 하면 쓸 수 있다 그랬죠. 적당한 웨이트 펑션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우리 앞으로 뭐냐면 모든 일반적으로 리니어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셀프 에듀인트 폼으로 우리 써서 우리 앞으로 모든 디퍼런셜 이퀘이션 혹은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보자. 그 다음에 그때 나타나는 웨이트 펑션이 있으면 스칼라 프로덕트를 정의할 때도 그 웨이트 펑션을 집어넣어서 우리 스칼라 프로덕트를 정의를 하자라고 우리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말로만 하면 역시 머리에 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두 개를 예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 첫 번째 예는 우리 좀 이따가 많이 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르장드르 이퀘이션이에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라는 것부터 르장드르 이퀘이션은 뭐냐면 오퍼레이터를 적용한 게 뭐냐 하면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2배 xy 프라임. 요게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쓰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앞에 있는 걸 보면 이 앞에 있는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는 셀프 에듀인트 오퍼레이터죠. 셀프 이 경우 사실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사실 좀 이따가 보게 되면 이걸 르장드르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라플라시안을 썼을 때 적당한 r 세타 파이를 썼을 때 테타에 대한 만족하는 이퀘이션인데 요거를 x를 코사인 테타로 놨을 때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일부분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디서 정의되냐 하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정의되는 함수인데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냐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엔드 포인트에서 파이나이트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로 보자. 그럼 이걸 솔루션을 그럼 어떻게 쓰냐? 제일 처음에 이런 걸 보면 헷갈리면 우리가 제일
만만한 게 이젠 뭐죠? 시리즈 솔루션이죠. 시리즈 솔루션을 한번 해보죠. AJ X에 S 플러스 J 다음 같이 놓고서 시리즈 솔루션을 이걸 대입을 하면 서메이션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0이 되니까 뭐 처음에 마이너스 1 이제 그런 걸 쓸 수 있는데 우리 그거를 먼저 쓰기 전에 먼저 인디셜 이퀘이션 한번 봅시다. 인디셜 이퀘이션은 뭐냐면 x의 제일 작은 차수가 a0가 나오는 거에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를 보면 되는데 y 더블 프라임에는 제일 작은 게 s 플러스 j 마이너스 2 제일 작은 x 제곱을 곱한 거니까 이건 한 차수가 높아지는 거고 요것도 그렇고 인디셜 이퀘이션 여기 마이너스 1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더블 프라임에서 나오죠. 미분하면 j가 0일 때니까 s 마이너스 1이 0. 인디셜 이퀘이션. 첫 번째 s가 0일 때 우리가 보는 경우에는 x가 사실 우리 세컨드 솔루션을 구하려면 x가 1인 것부터 우리 하지만 우리 뭐 s가 1인 것부터 하지만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s가 0일 때 한번 봅시다. s가 0일 때 이 이퀘이션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거에서는 마이너스 aj j 마이너스 1 x에 j 마이너스 2 x가 0이니까 그 다음에 x 제곱을 곱한 거니까 똑같은 게 나오면서 x의 j승 그 다음에 2배 x y 프라임이니까 2배 j aj x의 j승 마이너스 람다 aj x의 j승이 그래서 이 중에서 x의 j승의 코에피션트가 0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x의 j승인데 이거는 x의 j-2니까 요거는 j 대신에 j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a의 j 플러스 2 j 플러스 1 j 플러스 2 플러스 다 묶어 j 마이너스 1 플러스 j니까 j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aj 이게 0이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j 플러스 2는 aj j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j 플러스 1 j 플러스 2 지금 나온 리커션 릴레이션은 이웃한 것끼리가 아니라 한 개 건너서 끼리 나오는 거죠. 한 개 건너서 끼리 나오면은 A0는 0이 아닌 걸로 리커해 했으니까 A0를 안다고 해서 A1이나 A3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편의상 A1을 0으로 놔. 그러면 A0, A2, A4 그러니까 X의 이분 파워만 지금 우리가 고르겠다는 거죠. X의 이분 파워만 고르면 왜 X의 이분 파워만 고를 수 있냐면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꾸면 이건 변하지 않죠. X에 두 번 미분하는 건데 D 스퀘어, DX 스퀘어인데 X가 한 번 미분하는 건 문제지만 두 번 미분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두 번 나와서 부호가 바뀌지 않죠.
요건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변하지 않고, 요거는 부호가 바뀌지만 요게 부호가 바뀌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x를 마이너스 x를 바꿔도 부호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퀘이션이 변하지 않아요. 소위 x를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패러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고 하면 나오는 솔루션은 even 펑션 아니면 odd 펑션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even 펑션만 먼저 고르겠다는 거예요. s가 1일 때는 역시 a1을 0으로 놓고 a0부터 시작하면 그건 odd 펑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다음 것 같이 오늘 0으로 놓으면 even 텀만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였었냐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파이나이트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x가 1인 경우에 이 시리즈가 컨버지 하는가를 봐야죠. x가 1일 때 시리즈가 컨버지 하는가를 보려면 aj, 이거 레이쇼를 취하면 되지. ajx의 j 플러스 2 x의 2j, x가 1이니까 aj는 여기 어떻게 하면 j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j 플러스 1 j 플러스 2 다음과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j가 커지면 1로 가죠. 다이버지 하는 시리즈예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다이버지 하는 시리즈. 그 솔루션을 못 구했죠. 문제죠.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려면, 물론 레이쇼 테스트로 해서는 결정이 되진 않죠. 이걸로 이게 1로 간다고 해서 다이버지 하지 않아요. 1로 가면은 잘 모르는 거죠. 테스트를 더 해야 되지만, 우리 보면 사실은 다이버전트 하는 시리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이버전트 하면 파이나이트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파이나이트한 조건을 만족해요? 인피니트 시리즈가 아니면 되지. 그죠? 인피니트 시리즈가 아닌 조건은 뭐죠? 어떤 J에 대해서 분자가 0이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L을 L번째께서 AL까지가 0이 아니고 람다가 LL 플러스 1이면 J가 L일 때 0이니까 J 플러스 2는 0이죠. 그 다음 건 다 0이죠. 그러니까 AL까지, X의 2L승까지 있는 파워 시리즈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아이겐 밸류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면, 물론 AL 플러스 2, AL 플러스 4, 이 위에 건 전부 다 0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피니트 시리즈가 아니라 폴리노미얼이 되는 거예요. 유한한 급수니까 폴리노미얼이 되는 거죠. 그 폴리노미얼을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고 불러요. 우리 다음에 르장드르 이퀘이션이 나왔을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거는 이 자체로 뭐지? 에듀인트 오퍼레이터의 형태니까 우리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또 한 가지 예로 처음에 나와 있는 이퀘이션,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셀프 에듀인트 폼이 아닌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 중에 한 예가 허마이트 이퀘이션. 어디서 이상한 이름은 다 골라왔죠. LY가 마이너스 Y 더블 프라임 2X Y 프라임 X는 모든 곳에서 정의. 모든 곳에서 Y가 X가 정의해서 Y가 파이나이트한 경우. 그럼 아까 르장드르 이퀘이션은 뭐 라플라스 안에서 라플라스 이퀘이션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양자역학을 다음 학기에 듣나? 다음 해에 듣나?
다음에 나한테 들을 거야. 그래서 그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나오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나오는 식이 허마이트 이퀘이션이에요. 이거를 보는데 이거는 요 앞에 있는 걸 미분한 게 뒤에 있는 요 2x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는 셀프 에이조인트 폼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고? 웨이트 펑션을 구한다고 했죠. 웨이트 펑션은 우리 지난번에 포뮬라에 의하면 요 마이너스 p0분의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인테그랄 요거에 마이너스 요거 레이쇼니까 2x dx 다음 같은 걸 곱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스칼라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 경우는 물론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F와 G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GX 여기에 웨이트 펑션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e to the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건은 이거의 솔루션은 적당한 아이겐 밸류가 n이어서 이게 유한한 경우, 유한하게 주어지는 경우. 여러분들이 양적학을 배우진 않았지만 이게 두 개가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라고 생각하는데 확률을 전부 다 적분하면 유한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도 그럼 이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역시 시리즈 솔루션을 우리 구해보면 시리즈 솔루션은 AJ J라고 넣고 인디셜 이퀘이션을 역시 쓰면 인디셜 이퀘이션도 여기서도 역시 제일 낮은 차수가 나오는 거는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니까 SS-1이 1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아까처럼 이분 파워를 끄집어내려면 S는 0, 그 다음에 A1도 0 갖고 놓으면 이분 파워만 솔루션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J 플러스 2는 이거 뭐 다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다시 구하지 않고 2J 마이너스 람다 J 플러스 1 J 플러스 2 AJ 이거는 AJ 플러스 2를 AJ로 나눈 레이쇼를 취하고 J를 무한대로 보내면 J분의 1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컨버지 하죠. 컨버지 하는 시리즈예요. 컨버지 하는 시리즈인데 이렇게 불행하게도 이 X제곱을 보면 이 X제곱을 파워 시리즈를 하면 1 over J 팩토리얼 X의 2J예요. 그럼 요거를 AJ라고 하면 AJ 플러스 1 AJ로 나눈 게 얼마냐면 1 over J죠. 이거는 이웃한 걸 썼지만 X의 2J니까 X의 그냥 파워로 쓰면 이웃 하나 건너서에 그거 해당되는 거죠. 요 비율이 여기서 나온 비율이랑 같죠. 그러니까 이 시리즈는 컨버지 하지만 다 더해보면 e to the x 스퀘어로 간다. e to the x 스퀘어로 가기 때문에
앞에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e to the x, e to the 2x 스퀘어가 되면 다이버지 하죠. 그죠? 그래서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 르장드르 이퀘이션인 경우랑은 달리 그땐 함수가 다이버지 했지만 이거는 컨버지를 하지만 그게 다음과 같은 거의 시리즈 익스펜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집어넣으면 파이나이트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역시 시리즈가 인피니트 시리즈가 아니라 시리즈가 끝난 폴리노미얼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폴리노미얼이 되려면 어떤 n 값에 대해서 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이겐 밸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파이나이트한 폴리노미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한 이론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만큼 실용적인 물리학 전공 과목을 하면서 실용적인 거를 다룰 수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에 가장 기본적인 이걸 했던 거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물리학 전공 과목에서 많이 나타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역학 시간에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많이 나오지만 전자기학이나 양자역학에서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과정에서 이걸로 이제 앞으로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함수가 변수 하나에만 의존해서 그거에 대한 미분 오퍼레이터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변수가 2개 이상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다른 거를 변화시킨 그런 경우를 봐야 되겠죠. 우리 이걸 약자를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다음과 같이 있을 텐데. 그래서 보면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도 우리가 linear equation만 볼 거예요. 넌리니어한 것도 있지만 넌리니어한 건 우리 일반적으로 푸는 테크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리니어한. 근데 우리 그럼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partial differential operator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이게 왜 리니어 오퍼레이터냐면 x와 y의 phi와 사이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각각에 대한 미분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에서 리니어하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파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만든 리니어 오퍼레이터만 생각할 거예요. 리니어 오퍼레이터 우선 변수가 편의상 2개 있는 경우를 봅시다. 물론 3차원에서는 3개 있는 라플라스형 같은 걸로 보면 3개도 있을 수 있죠. 다음과 같은 형태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앞으로 볼 거예요. 그럼 물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다음과 같은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라플라시안 푸사인은 0. 우리 이런 걸 우리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라플라시안이 있고 오른쪽이 0이고.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을 공부할 때 전기장을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맥스웰 이퀘이션 다이버전스 E가 차지가 있으면 그렇지만 차지가 없는 경우 그러면 다이버전스 E가 0인데 E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로 쓸 수 있으면 다음과 같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이죠.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에서 스태틱, 정전기학에서 소스가 없는 경우
일렉트릭 포텐셜에 대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죠. 소스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도 풀면 되죠. 이게 마치 우리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호모지니어스한 경우, 인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 해당. 우리 이런 걸 포아송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물론 그 예는 전자기학에서 차지 덴시티가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일렉트릭 포텐셜에 대해서 풀 경우 다 여러분 전자기학을 할 때 이제 이런 거 많이 풀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넌리니어한 이퀘이션이 있는데 우리 그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많이 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봤죠. 전자기 파에서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웨이브 이퀘이션.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푸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으면 전자기파 뭐 혹은 웨이브 가이드 안에서의 전자기파의 이동 뭐 이런 걸 때 웨이브 가이드는 바운더리 컨디션 어떻게 정하냐 되고 그다음에 양자역학 시간에 배울 1차원 혹은 3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 그 외에 물론 다른 뭐 디퓨전 이퀘이션이나 유차역학에서 보는 오일러 이퀘이션 같은 게 있지만 우리 다 뭐 예를 들어봤자 뭐 풀지도 않을 거면 다음 것. 그래서 우리 먼저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퀘이션이니까 이런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거에서 스페셜 펑션이 나오죠. 많이 보는 거. 라플라스 이퀘이션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그거에 저 나오는 게 베셀 펑션. 그 다음에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 쓰면 르장드르 펑션 혹은 스페리컬 하모닉스 뭐 이런 게 다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나오는데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라. 그래서 먼저 간단한 저런 특별한 경우를 보고 간단한 퍼스트 오더 이퀘이션은 예를 들어서 L 파이가 A d phi dx 플러스 B d phi dy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푸냐? 우리가 다음 같은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어떻게 푸냐면 x와 y를 전부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해서 데리버티브가 하나만 나타나도록 변수를 바꿔요. 무슨 말이냐? s를 ax 플러스 b와 t를 bx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phi xy를 phi x가 이게 거꾸로 쓰면 x s와 t의 함수고 y도 s와 t의 함수인데 이거를 phi hat s와 t의 함수로 보자 이거. 그러면 d phi dx 이 d phi dx라는 게 x, y에 대해서 d phi dx라는 건 y를 픽스한 거죠. 우리 원래는 d phi dx라고 쓰면 y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를 속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지만 명백하게 요거는 y를 픽스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걸 이렇게 씁시다. 이게 st도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연력학을 아직 안 배웠어요. 연력학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등적 과정, 등압 과정 할 때 비연료를 구할 때는 미분을 할 때 압력을 일정하게 부피를 일정하게 놓는 건지 압력을 일정하게 놓는 거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다르죠. 참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y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d phi ds t ds dx d phi dt s dt dy ds dx는 a죠. a d phi ds t dt dy는 마이너스 a 가만 있어. dt dx인데 내가 잘못 썼지. dt dx b d phi dt s d phi dy 또 마찬가지로 d phi ds t ds dy d phi dt s dt dy ds dy는 b d phi ds 그 다음에 dt dy 마이너스 a d phi dt s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 양은 a d phi dx가 뭐죠? a에다가 요거 곱한 거. 그 다음에 b에다가 요거 곱한 거를 더해주면 a, b 텀은 서로 상쇄가 되고 요거만 남죠. 남은 게 뭐냐면 a 제곱, b 제곱, d phi 변수 하나에 대한 s에 대한 미분으로 주어지죠. 이거의 솔루션은 적분하면 네. S에 대해서 적분하면 S는 인디펜던트하지만 T에 대한 함수일 수는 있죠. 그죠? 이때 F는 아무 함수나 돼요. 임의 함수에 대한 다음 같은 솔루션이죠. 임의 T에 대한 함수이기만 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phi xy는 F T가 뭐였죠? T가 조금 아까 bx 임의 함수에 xy의 임의로 xy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항상 bx-ay의 결합으로 들어오는 솔루션만 있다. 그럼 2차 미분인 경우에 2차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경우에는 가장 쉽게 a 스퀘어드 d 스퀘어드 phi dx 스퀘어드 지금 x, y로 썼지만 요게 뭐 t로 y가 t라고 하면 웨이브 이퀘이션에 해당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여기 요 식을 a d dx c d dy
A ddx 마이너스 C ddy. 이걸 만족하는 거는 요게 0이거나, 물론 상수는 있을 수 있죠. 요게 0이거나 아니면 dy가 0이거나 a d phi dx 다음 같은 걸 만족하면 되죠. 물론 요게 0이라고, 요게 0이 아니어도, 요게 0이 아니어도, 지금 이게 0이라는데 이게 0이 아니면 0이 아닌 게 이렇게 주어지면 거기에 이걸 작용하면 0이 되는. 그때는 파이가 아니라 요거를 예를 들어서 푸사이라고 넣으면 되는 거죠. 이런 솔루션을 구하면 돼요. 다음과 같은. 이 경우는 드디어 우리 앞에서 봤던 1차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인 경우를 봤으니까 이 경우 우리 솔루션은 phi 1xy는 f cx minus ay phi 2xy는 앞에 걸 만족하는 거. 두 번째 거는 역시 임의의 아비터리한 함수 cx 플러스 a.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만약에 이게 a가 1이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y가 t라고 해서 움직이는 웨이브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파동, 왼쪽으로 움직이는 파동이죠. 파동의 모양은 아무렇게 생겨도 좋지만 항상 요 컨비네이션으로 들어오는 솔루션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물론 좀 더 그럼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럼 가장 일반적인 건 어떻게 되냐? 가장 일반적인 거는 예를 들면 A dx dy C d 스퀘어 phi dy 스퀘어. 이거는 복잡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쓰냐면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굉장히 신기하겠지만 square root c ddx 플러스 square root c ddy square root c분의 b 마이너스 square root b 제곱 마이너스 ac. 어제 근해 공식 비슷한 게 나오는 것 같은데 square root c ddy.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죠. 이거 x에 두 번 미분한 거는 뭐 이걸 보면 c분의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ac니까 a. 뒤에 있는 y에 두 번 미분한 거는 c. 요거 다음에 요거 곱한 거는 요거 곱한 거를 더하면 되니까 요거에다 요거를 더하면 되니까 2b. 이렇게 나오죠. 요게 0이라고 하면 앞에 있었던 이 아규먼트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풀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일반적인 경우에 x, y인 경우고 우리 이제는 물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세컨드 오더 파셜, 리니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봅시다. 물론 그거를 볼 때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차이가 뭐냐? 솔루션을 구할 때. 오디너리 이퀘이션은 이니셜 컨디션을 주죠. n차 미분 방정식이면은 n개의 이니셜 컨디션을 주면 유일한 해를 결정할 수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더하기 인호모지니어스 파티큘러 솔루션을 했을 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앞에 있는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하죠.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니셜 컨디션이 아니에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요, 여기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이번에는 여기서 어떻게 주냐면 첫 번째 코시 바운더리 컨디션. 이거는 바운더리에서 함수랑 함수의 바운더리의 노멀 컴포넌트.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기장을 본다고 하면 이게 일렉트릭 포텐셜이라면 서피스에서 포텐셜과 포텐셜의 그레이디언트 뭐죠? 일렉트릭 필드죠. 일렉트릭 필드를 주는 게. 두 번째 Dirichlet 바운더리 컨디션. 만 주는 거. 그다음에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 이렇게 다 아니야. 그냥 이거 다 주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에 따라서 이걸 다 주면 두 개를 다 컨시스턴트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개를 다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도록 줄 수도 있지만 다음 것 같은 문제에 따라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음 것 같이 줄 수 있다. 자, 이제 드디어 물리학에서 나오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기본적인 테크닉을 이제부터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separation of variable이에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따라서 다른데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 가장 간단한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부터 볼게요. 이 카르티시안의 카트는 데카르트의 카트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보면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헬름홀츠 이퀘이션. 뭐 이상한 이퀘이션이 많아. b squared psi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가 하여튼 dy squared d squared psi is squared 만약에 이게 변수가 하나만 있고 이게 오디너리 데리버티브로 바꿨더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인 함수, 사인 코사인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 같이 psi가 xyz의 함수입니다. 이 이퀘이션을 그러면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어떻게 푸냐? 풀기가 어려운데 어떡하지? 아 좋아. 그러면 xyz가 x만의 함수, y만의 함수, z만의 함수의 곱으로 돼 있다고 치면 어떨까? 말도 안 되는데요. xyz의 함수 중에서 그렇게 함수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x만의 함수, y만의 함수, z만의 함수의 곱으로 쓴다는 것은 너무 작은 सब셋만 가지고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가장 일반성을 놓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렇지. 놓치지.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놓고서 솔루션을 구할 수 있으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유일하기 때문에 이걸로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볼 때 좀 사기 같아. 어떻게 이렇게 하지?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이걸로 뭔가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놓고 한번 시작해보자.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일단 한번 해보지 뭐. 해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딴 거 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그래서 이게 변수를 분리한 거죠. x만의 함수, y.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는 없어. 그냥 한번 해보는데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알게 되듯이 솔루션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솔루션을 구할 수 있으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유니크해. 바운더리 컨디션.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답을 구한 거죠. 굉장히 우리 여러분들 이 미분 방정식을 오디너리 미분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배웠을 때도 처음에 이런 느낌이 들죠. 뭐냐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솔루션은 사인 오메가 x랑 코사인 오메가 x야. 왜요? 대입해봐. 성립하잖아. 그러네. 근데 어떻게 풀지? 처음에 이제 이거부터 사기다. 미분 방정식은 사기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학자들은 이런 미분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가, 유일한가라는 걸 가지고 한참 신경을 써서 유일하다는 걸 증명을 했고, 문제는 우리 물리학자는 그래서 유일한 솔루션이 어떻게 생겼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푸는 거죠. 실질적으로 풀 때는 이걸부터 시작해보지.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해보면 이걸 집어넣으면 첫 번째 거에서 yz는 미분 안 되고 x를 미분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는 오디너리 데리버티브로 쓸 수 있죠. x만의 함수니까. 그죠? 두 번째는 역시 y만의 데리버티브. 양변을 xyz로 나눠줘요. xyz로 나눠주면 1 over x, 1 over y, 1 over z.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1 over x, d squared x, dx 제곱은 마이너스 k 스퀘어드 이렇게 쓰면 뭐가 좋냐? 별로 좋아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x, y, z 너무 많아졌는데? 함수 하나를 푸는데 이렇게 많아졌죠? 그렇지만 이렇게 쓰고 나면 이 식은 모든 x, y, z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죠. 근데 왼쪽은 x만의 함수고 오른쪽은 y, z만의 함수야. 이게 모든 x, y, z에서 대해서 성립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상수일 때예요. 그죠? 이게 x에 대한 디펜던스를 가지면 안 돼. 이 식이 성립하려면 왼쪽은 x만의 함수, 오른쪽은 y, z만의 함수. 모든 x, y, z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양쪽은 상수여야만 돼요. 자. 그래. 그럼 이 상수를 뭘로 쓸까? 마이너스 L 제곱. 그러면 요거 하나. 이게 왜 음수인가요? 아니죠. 내가 언제 L제곱이 양수라 그랬어? 그죠? 이건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L이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일 수 있잖아.
다음 거지.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1/y 요거를 d squared y dy 스퀘어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옮겼어요. 이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 왼쪽은 z만의 함수, 오른쪽은 y만의 함수. 어떻게 돼요? 같은 모든 yz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양쪽이 상수여야 돼. 요게 마이너스 m 스퀘어. 그럼 남은 거는 1/z dz 스퀘어드 dz 스퀘어는 요게 마이너스 m 스퀘어면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n 스퀘어. 요게 그러면 마이너스 n 스퀘어 플러스 n 스퀘어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갑자기 LMN이 다 들어왔네. 그렇지만 LMN이 만족해야 되는 거는 L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K제곱이에요. 그래서 다 쓰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럽게 복잡하게 변수 분리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했지만 x, y, z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3개의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얻었어요. 그럼 이 3개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냐? 여기 나타나는 상수 사이의 관계는 처음 나타나는 식의 이것과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대입을 해야 돼, 정해야 되죠. 근데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지 않고 만약에 그냥 하면 만약에 LMN이 포지티브 넘버라고 하면 이건 sin LX 코사인 LX sin MY 코사인 MY sin NZ 코사인 NZ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그래서 나오는 솔루션은 N, L, M. 이제는 값이 주어지죠. 우리 앞에서 본 아이겐 밸류 같아 보이죠. X, L, X, Y, M, Y, Z, N의 Z. L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K제곱을 만족해요.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LM, ALM, psi LMN.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면 되죠. 여기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LMN인데 왜 LMN 전부 다 썸을 하지 않나요? LMN이 인디펜던트 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2개만 골라서 그거에 대한 썸을 하면 되죠. 여기 사실 LMN으로 썼지만 N은 사실 요 조건을 만족하는 N이 주어지는 거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헬름홀츠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어. 솔루션이 나왔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죠. 굉장히 제한된 클래스의 함수, 변수가 분리된 형태의 솔루션을 구했는데 이게 과연
이거의 일반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요? 되죠. 왜냐하면 미분방정식의 솔루션은 유니크하게 바운더리 컨디션이자면 유일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솔루션은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정한 건 지멋대로 정한 건데요. 지멋대로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답을 알고 쓴 것처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앞으로도 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얘를 구하기 전에 아까 separation of variable 할 때 아까 k, n, l제곱, m제곱, n제곱으로 썼었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k제곱이 아니라 k제곱이 일반적으로 xyz의 함수여도 풀 수 있어요. 다만 k제곱이 xyz의 임의의 함수가 아니라 x의 함수 더하기 y만의 함수 더하기 z만의 함수일 때도 다음과 같이 separation of variable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예를 들어 라플라스 이퀘이션 박스 다시 말하면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k가 0일 때죠. 이거 아까 일렉트로스태틱스를 얘기하면 소스가 없는 곳에서의 일렉트릭 포텐셜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바운더리 컨디션은 on the boundary. 그럼 어떤 박스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 보냐? 내가 축을 잘못 그렸네. X, Y, Z. 그래서 전부 다 L, C. Z 방향으로는 여기 거리가 L, X축, Y축 방향으로는 C인. 한 변의 길이가 CC, L인. 다음과 같은 박스에서 바운더리에서 포텐셜이 0인 경우 너무 인위적인 문제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전기학에서 컨덕터로 만든 박스에다가 포텐셜이 컨덕터는 다 EQ 포텐셜이죠. 이거를 접지를 시켜. 그럼 일렉트릭 포텐셜이 표면에서 전부 0이죠. 이때 포텐셜을 구하자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박스 안에서. 그럼 이제 훨씬 더 물리적인 문제가 되죠. 그런 경우. 이거를 아까 한 거에 의하면 x만의 함수, y만의 함수, z만의 함수의 곱으로 쓰면 x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 l제곱 x, y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 m제곱 y. 그러니까 제너럴 솔루션은 x는 a sin
lx 플러스 b 코사인 ly 코사인 lx y는 a 프라임 사인 my e 프라임 사인 코사인 m x가 제로이면 x가 제로면 yz 플레인이죠. x가 제로일 때 0이어야 되죠. x가 제로일 때는 이건 0이지만 이건 1이죠. x가 제로일 때 0이면 b는 0이에요. 자, 요거는 어디서 왔냐면 역시 y도 y가 제로에서 0이라면 이거 없죠. 자, 또 하나는 그럼 x가 c일 때 x가 c일 때도 0이어야 되죠. x가 c일 때 0이면 lc가 파이의 정수배 람다가 1, 2, 3 람다가 0인 거는 트리비얼해요. 0이니까 아무 트리비얼한 솔루션이에요. 아무 람다는 그다음에 음수인 거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죠. 사인 부호가 바뀌면 앞에 부호만 바뀌니까. 그다음에 이게 리니어 이퀘이션이니까 a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편의상 1로 놓고 정해. 1로 놓고. 그러면 x는 x 람다는 사인 c분의 람다 파이 x y 뮤 y x c분의 뮤 파이 y 뮤도 1, 2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c는 c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n제곱이 마이너스 l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파이제곱 람다 제곱 더하기 뮤제곱이죠. 다시 말하면 c 더블 프라임은 파이제곱 c제곱 람다 스퀘어 뮤 스퀘어 c 뮤 람다 c는 이건 뭐죠? 엑스포넨셜 펑션이지 뭐. c b 로 람다 뮤는 스퀘어 c분의 파이 스퀘어 루트 람다 제곱 플러스 뮤 제곱.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 c가 제로인 곳에서 0이라며. 제로를 집어넣어서 0이 되려면 이게 1, 1이니까 b가 마이너스 a죠. c 이퀄 0에서 마이너스 a예요. 하이퍼볼릭 사인이죠. 하이퍼볼릭 사인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퍼볼릭 사인 로 c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하이퍼볼릭 사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쓰나요? 왜 이거 말고 이게 하이퍼볼릭 사인이면 안 되나요? 이게 하이퍼볼릭 사인이면 안 되나요? 될 수 있죠. 지금 모든 곳에서 서피스에서 0이면
사실 모든 곳에서 0이면 이게 솔루션이 C가 L일 때도 0이면 C가 L일 때도 0이면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모노토니컬리 단조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C가 0일 때 0이고 그 다음부터 쭉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0이면 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좋아. 근데 그 다음에 드는 문제는 왜 이거만 하이퍼볼릭 사인일까요? 이게 하이퍼볼릭 사인이 되면 안 되나요? 이게 하이퍼볼릭 사인이면 안 되나요? 될 수 있지. 그럼 어떤 걸로 정해야 되나요? 정할 수 없지. 근데 보니까 이 표면에서 전부 0이 되려면 로 람다 뮤가 0이어야 돼. C가 0, 다 0이어야 돼. 그래서 컨덕터의 이 모든 곳에서 포텐셜이 0이면 내부에도 포텐셜이 0이에요. 정전기학에서는 컨덕터 내부는 컨덕터 표면과 이퀴포텐셜이어야 돼요. 그 조건을 만족해요. 그럼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풀려고 했는데 결국 0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넌 트리비얼한 걸 보려면 그럼 포텐셜이 한 곳은 다르게 여기 C가 L인 곳에서 여기가 포텐셜이 V0라고 합니다. 딴 데는 다 0이고 여기는 V0인 경우. 물론 연결이 되면 안 되고 약간 뜯어놔야 되겠죠. 다음과 같이 이때는 이제는 이렇게 쓴 솔루션이 의미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G방향으로 오실레이팅 솔루션을 주면 V0가 적당히 커지면은 그 이퀘이션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이 경우는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싱 하는 펑션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다음 같은 형태에서 만약에 C가 L일 때 V0라고 하면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V0 다음 같이 쓰면 되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다 됐어. 이제 그러면 우리는 x, y, z를 구한 거죠. 그러면 1 over v0 psi x, y, l은 C가 L을 집어넣으면 1이죠. V0인데 V0를 앞으로 끄집어냈으니까 이거는 A 람다 뮤 sin C분의 람다 파이 X sin C분의 뮤 파이 X 이게 얼마예요? 1이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걸 1을 만족하는 A 람다 뮤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람다 뮤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대칭 시미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B 람다 B 뮤 이렇게 바꿔놓고 각각이 그 다음에 뮤인 경우 y를 집어넣어도 1이 되도록 B 람다를 정하면 되죠. 정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지 않네. 줄이 몇 개 안 되지만 B 람다를 구해봅시다. B 람다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양변에 c분의 람다 파이 x를 곱하고 제로부터 c까지 적분해요. 다시 말하면 sin c분의 람다 프라임 파이 x dx 되는 거야. 제로부터 c까지 sin c분의 람다 프라임 파이 x dx. 여러분들이 퓨리의 사인 시리즈에서 봤듯이 이 두 개 적분하면 오소고널 해요. 같을 때만 0이 아니에요. 요 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썸띵인데 코사인은 적분하면 0이 되니까 2분의 c. 위에 있는 거는 c 오버 람다 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람다 파이. 이거는 람다가 짝수면 0이죠. 코사인 2n 파이는 0이니까. 람다가 5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2 그러니까 4 람다 파. 그래서 다 구했어. 저걸 만족하는 사인은 조금만 1분만 B0 서메이션 람다 뮤 B 람다 B 뮤 앞에서 구한 거 sin C분의 람다 파이 X sin C분의 뮤 파이 Y 하이퍼볼릭 sin 로 람다 뮤 C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렇게 복잡하죠. 하지만 구할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번 여기서는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우리 표현하면 어떤 식의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한 후에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얻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